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2017년도 9급까지 한국사 영역을 한번 이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면은 기역과 니은 두 인물의 공통된 신분사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기역 인물 같은 경우에는 신문화에게 하완기를 통하여 조언하였다. 기역 인물은 이제 솔총 말하는 거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진성여왕에게 신무책 10여 조를 올렸다. 니은 인물은 채치원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기역과 니은, 즉 솔총과 채치원의 공통된 신분상은 육두품이죠. 육두품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간등 승진의 중의제를 적용받았다. 그쵸? 육두품과 같은 세력 이제 그런 신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아찬 위로 이상으로 이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이제 승진 제도를 좀 이제 대체할 수 있는 마당 대체를 할 수 있는 제도로 중위제라는 것을 적용받았죠. 뭐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아찬이라는 등급 자체가 만약에 한 7급까지 아니 5급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칩시다. 그러면은 4급, 3급, 2급, 1급으로는 못 올라가지만 뭐 4-1급, 뭐 4-2급, 4-3급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해주는 제도가 중위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 간부의 최고 책임자는 뭐 아시다시피 당연히 육두품이 될 수는 없겠죠. 자색의 공복을 착용했다. 보통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자색의 공복이 아니라 비색, 청색, 항색 정도까지만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신분은 이제 송골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물론 뭐 나중에 통일신라 때는 진골이 왕이 됐지만 정답은 어쨌든 1번. 문제 2번을 보시면은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가에서부터 라까지 순서대로 이제 나열을 한 건데, 가 같은 경우에는 낙랑군을 이제 몰아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낙랑군을 이제 몰아낸 것은 313년 미천왕 때 내용이니까 한 4세기 초 때 내용이고, 다 같은 경우에는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기 때문에 장수왕 때 내용이니 5세기 한 중반 정도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4세기부터 해가지고 5세기 때 내용이니까 이 중간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들어가려면은 뭐 4세기 중후반 때 내용이거나 아니면 5세기 초반 때의 내용이 나와야겠죠. 자, 태학을 설립한 게 소슬림왕 때죠. 소슬림왕이 고공원왕의 주자 이런 고구려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뭐 태학을 설립했다든가, 불교 수용, 유교를 이제 유교를 받아들이고 불교를 이제 뭐 수용하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얘도 기억은 맞고, 왜냐면 얘가 370년대 때 내용이니까. 진대법 같은 경우에는 고국천왕 때죠. 근데 고국천왕이 등장했던 시기는 4세기가 아니라 3세기 정도니까 안 되겠고,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 같은 경우에도 천리장성을 축조한 기기가 수나라가 쳐들어와서 이런 계기로 해서 이제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이 나오려면은 6세기경이 돼야 하니까 말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기울리을 신라를 도와 배를 격퇴한 게 딱 400년입니다. 강개토 대왕 때. 그러니까 기울리을이니까 정답은 2번. 문제 3번을 보시면은 이제 민호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제 민호를 묶는다든가 5톤 이상에서 10톤까지 소리를 잡는다든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조선시대 때 시행됐던 오가 작통제 말하는 거죠. 오가 작통법과 관련된 내용을 옳은 것은 이제 기읍하고 니은을 보시면은 농민에 대한 이탈 방지, 그리고 부세와 군역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오가 작통법을 시행했었죠. 근데 제지사족에 대한 향촌 자치 활성화는 향약이라든가 유향소 이런 말하는 거고, 향근을 둘러싼 구양과 신양 간의 향전 억제를 위해서 했던 정책이 오가 작통법은 아닙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기흥 니은 1번이 되는 거죠. 문제 4번을 보시면은 베이징 방면의 인사는 분열을 통탄하며 송리를 촉진하는 단체를 출연시키고, 상하이 일대 인사는 이를 고려하여 개혁을 제청하고 있다. 자, 지금 베이지 방면 인사들과 상하이 일대 인사들이 지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금 입 모아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 하나의 이제 과정을 조금 살펴봐야 할 텐데, 원래는 이제 아시다시피 3.1 운동이 이제 사실상 뭐 끝나고 난 이후에 한성 정부라든가 아니면은 저쪽에 있는 연해주 쪽에 있었던 대한민국 의회였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연해주 쪽 지역하고 그다음 한반도, 그다음 상하이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상하이 쪽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죠. 근데 그 과정에서도 이제 외교 루트를 타야 하냐, 아니면은 이제 우리 항일 운동
한마디로 무장 투쟁을 해야 하냐, 이게 주중 어느 루트로 가야 할지 계속 고민,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제 외교 루트를 타게 되면서 상하이에 지부를 설치해서 이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된 건데,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뭐 연통제라든가 교통국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미주 구미위원단 같은 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뭐 파리 강화회의다가 김규식을 파견해서 외교 루트를 계속적으로 개척하고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192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연통제라든가 교통국 같은 것도 전부 다 파괴되고, 그리고 뭐 구미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봤자 미국이 제대로 편을 들어주지도 않고,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돼봤자 일본의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외교 루트로는 더 이상 항일 운동 자체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내에서도 갈등이 상당히 좀 계속 이제 부풀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시다시피 미국에다가 약간 좀 신탁, 우리 이제 조선을 대신 통치해 달라라는 이제 청원을 이제 세우게 되면서 이제 이런 불신이 더 커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한번 더 창조해야 하냐 아니면 개조해야 하냐라는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눠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의 가정을 지금 나타내는 게 이 사료의 내용입니다. 이 사료의 내용이고, 그래서 베이지 방면 인사하고 그다음 상하이 일대 인사들 이미 거의 이제 대한민국, 이게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도에 개최가 됐는데 이미 그때부터 해가지고 상하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었던 인사들이 이미 바깥으로 외부로 이미 퇴출, 자기가 스스로 이제 퇴출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것 또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일어났기 때문에 정답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되는 겁니다. 저 문제 5번을 보면은 가에서 라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가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연산구부터 해서 종조지기까지 쭉 나와 있는데, 현량가 실시 같은 경우에는 중종지기 때 있었던 시기니까 아니고, 나 같은 경우 무사와 갑자사는 다 언제입니까? 연산구 때죠. 그러니까 아니고, 다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에 걸친 예송 논쟁이 효종, 용조 사이였던 현종 시기 때 있었으니까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신해통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조가 즉위한 이유가 되니까 라 이유가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 3번이고, 자 다음에 문제 6번 보면은 해마다 10월이면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보면 무천이라는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동예와 관련된 내용이죠. 후 웃금 삼로가 동예에 있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청군 같은 경우는 이제 삼한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감회장한 다음 뼈만 추려 목각에 안치하였다. 가족 공동 무덤은 옥조에서 시행된 거고, 그다음에 편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이의 출생하면은 돌로 머리를 눌러서 납작하게 하는 풍습 자체가 편두라고 하는데, 이거는 보통 사만 중에서도 마한하고, 아니 마한이 아니라 변한과 진한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은 어쨌든 1번. 문제 7번을 보시면은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간민이 힘을 합하여 전제 한 건을 경고하게 할 것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중추한 의장이 합동 나련하여 시행할 것,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뭐 이런 내용들 봤을 때 되게 좀 근대적인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역 지금 내용 자체가 6가지로 지금 구분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만민공동회에서 사실상 이제 발표했었던 이제 헌익6조 말하는 거구나. 헌익6조 같은 경우에는 1898년도에 이제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 고르면은 독립신문은 1896년도에 창간되었고, 러시아 공사관을 거쳐 옮긴 것은 1896년 2월이고, 항제권 강화지 작업의 일환으로 원수부가 설치된 것은 1899년도니까 3번이 되는 거죠. 군국 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이 추진되었다. 이거는 이제 1894년 제1차 가보개혁 말하는 거니까 이제 정답이 아니죠. 문제 8번을 보시면은 이 기구가 설치된 왕 때에 있었던 사실이 옳은 것은, 중국 하약 제조 기술. 자, 조정은 중국의 하약 제조 기술을 만들어서 이 핫통도감을 만든 게 언제냐면은 이제 우왕 때거든요. 고려 시대 말. 우왕 1871년인가 아마 그때쯤일 겁니다. 그때쯤에 만든 우왕 때 있었던 사실 옳은 것은, 보공국을 건립하여 독일을 이제 부흥시킨 것은 예종 때 내용이고, 직지심체 유저 같은 경우에는 선종부터 시작해서 이제 숙종 시기 때니까 말이 안 되고,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이제
아니라 흥덕사의 직지심체 유죄 이제 간행된 게 우왕대였죠. 정답 2번이고 이게 이제 속정경이 간행된 게 이제 선정부터에서 숙종되고 시무 28조가 송종되니까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문제 9번을 보시면은 갑신정변 이후 국내외 정세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독일 무경사 이제 부들러는 조선의 영세 중립 국가를 건의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들러의 이제 중립 선언 자체가 갑신정변 이후에 1885년도에 건의되었으니까 이제 정답은 일단 아니고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응하여 영국 함대가 고문들을 한 것 또한 1885년도니까 아니고 근데 이제 청일 양국 군대가 조선에 철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텐진 조약은 1885년, 44년, 5년 어쨌든 갑신정변 이후에 맺었던 조약이니까 정답은 3번 조총상비 수령무역장전은 이모군란 이후에 1882년도에 지켜졌으니까 3번이 되는 거죠.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입증한 근거로만 옳게 짝지은 것은 이범윤이라든가 아니면 오윤중 같은 경우에는 간도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1번, 4번은 아니고 미스의 협정과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심한해현 고지 제40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부터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 자체가 입증되지 않습니다. 미스의 협정 같은 경우에는 독도하고 애초부터 관련이 없는 내용이고 심한해현 고지 제40호는 독도라는 내용이 적혀 있지만 이거는 그냥 이제 일본이 러일 전쟁 중에 지멋대로 그냥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영입한 내용이 적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영토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문제 11번 다음에서 설명한 화폐가 사용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지금 내용을 쭉 보시면은 힌트가 딱 은병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죠. 은병이 사실상 이제 발행된 거는 고려시대 되니까 고려 때에 있었던 경제 상황을 옳은 것은 청해진이 설치되어 무역권을 장악하였다. 청해진 같은 경우에는 신라고, 동시전 또한 신라고, 책자 등을 파는 간영 상점을 두었다. 정답은 3번이죠. 이 양법이 전국적으로 보급된 것은 조선시대 후기가 돼야지 보급되니까 전국적으로 정답 3번. 위줄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성길을 추대하여 조선왕조를 개창한 공으로 개국 1등 공신이었고 불시작변을 저도로 했다. 그러면 그 같은 경우에 누구냐? 라고 하면은 정도전 말하는 거죠. 정도전. 정도전에 관한 내용을 옳은 것은 이거는 뭐 이종무 말하는 거고 상강해실 또는 세종 때 만들어진 거고 육진을 개척했다. 김종서 말하는 거죠. 조선 경국전 만든 게 정도전이니까 4번. 1903년 우리나라 공식 이민단은 이곳에 갔는데 사탕수수라든가 부녀자들의 이민도 이뤄졌고 한인 합성협의회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 봤을 때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와이 쪽을 말하는 겁니다. 하와이. 그럼 하와이에 대한 내용으로 뭐 사실상 그냥 미국이라 생각하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미국에서 전개된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 기진 한흥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서간도가 아니라 북만주 쪽 말하는 거고 건너편가 이제 연해주 3번이 이제 서간도 그 다음에 4번이 이제 하와이 쪽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다음과 같이 주장한 조선 후기의 실학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옳은 것은 지금 천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 홍대용 말하는 겁니다. 지구 자전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고 이제 9만 리의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이처럼 빠르며 별들과 지구와의 거리는 반경밖에 되지 않는데도 오히려 몇 천만 억의 별들이 있는지 알 수 없다. 홍대용의 이제 내용인데 조선 후기 즉 홍대용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우서 같은 경우에는 유수원, 반개수록의 유형원이니까 아니고 임하경륜이 딱 이제 홍대용이 주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번이 되는 거고 묵학의 같은 경우에는 박제가를 말하는 거죠. 문제 15번을 보시면은 지금 보면은 항실 시위에 필요한 자를 빼고 모두 일시 해산하노라. 지금 한마디로 군대를 해산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그러면 신들석이 이제 처음에 등장한 것은 사실상 일사의병 때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아니고 단별령 시행은 을미을병 이제 디귿과 리을 보시면 13도 창의군과 남한 대토불 작전 나왔으니까 제가 정미 7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디귿 리을 4번이 되는 거죠. 16번 내용을 보시면은 문제가 약간 좀 이거는 제가 좀 더러운데 헤이그 특사가 파견을 문제로 삼아 고종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켰다. 이게 1907년도에 있었던 내용인데
또 1907년이고, 근데 이거 보시면 통감에 추천한 일본인 대한제국의 관리로 임명하였다. 이것도 정밀 7조약에 있었던 내용이니까 1907년이거든요. 그럼 얘가 헷갈려. 이거 몇 월 며칠까지 미화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핵심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디귿 내용을 보시면은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빼앗고 감옥 사무를 장악하였다. 이기 때문에 이건 1909년도에 있었던 이제 기후각서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니은 같은 경우에는 메가타가 최종 고문으로 미국이 얘는 스티븐스가 외교 고문으로 임명되었다. 이게 1904년도에 있었던 제2차 한일 의정서가 아니라 한일 조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한일 협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1904년이고 이거 1909년이니까 니은이 앞에 가야 하고 디귿이 뒤로 가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정답 2번이 나오는데 문제 푸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기억이 1907년 7월 21일이고 얘가 1907년 7월 23일인가 그렇거든요. 2일 차이에요, 2일 차이. 이런 식으로 문제 내는 거는 좀 만약에 이렇게 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2일 차이로 이렇게 내는 거는 문제가 너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문제 17번에 보시면은 다음에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과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금강이 5곳이 있다. 지금 강산이 지금 많이 되어 있고 금장을 설치한 지 이미 여러 해가 된 곳에서 촌락이 즐비하고 상인들이 물품을 유통시켜 큰 도해지를 이루고 있다. 뭐 이 봤을 때 지금 수공업이라든가 강업 같은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발달되고 있으니까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이 딱 사패전 나왔죠. 사패전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 때 이제 사실상 관료들에게 줄 땅이 없으니까 항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하나의 권한을 주고 이에 따라서 소유권과 하나의 소유권을 준 것을 사패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전부 다 이제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18번 내용을 보시면은 신들이 서경의 임원의 지세를 관찰하니 이곳이 곧 음양가들이 말하는 매우 좋은 터이다. 그리고 금나라가 패백을 가지고 와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0국이 6국이 모두 신하가 될 것이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보시면은 3번 내용을 보시면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의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것은 도교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3번이 되는 거죠. 19번 내용을 보시면은 계급투쟁은 민족의 내부 분열을 초래한 것이며 민족의 내쟁은 필연적으로 민족의 약화에 따르는 다른 민족으로부터의 수모를 초래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있고 민족사는 그 향로와 그 방법을 명백하게 과학적으로 지시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9번 같은 경우에는 누굴 말하냐 하면은 손진태 선생 말하는 거거든요. 그 손진태 선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진난학부를 발간한 진난학회의 발기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채호 선생 말하는 거고 2번은 박은신 선생 말하는 거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인보 말하는 거니까 4번이 됩니다. 3번이 됩니다. 고려시대 의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 청천강변에 위치하여 도호부가 설치된 것은 청천강 같은 경우에는 평양 그 밑쪽에 있는 영주 쪽 지역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이제 2번부터 해서 4번까지가 의주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2022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문제를 풀이해본 결과 점점 이제 연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제가 약간 좀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약간 더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더럽다고 표현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문제 자체를 계속 반복적으로 푸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공무원 시험 9급 정도면은 그냥 풀 것 같고 어차피 요즘 나오는 7급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다 한능검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어쨌든 그냥 뭐 문제를 반복적으로만 풀기만 해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이렇게 2017년도 국가직 한국사 영역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